아 미안. 되게 재밌으신 분이네. 농담을 잘해요. 그러네. 네, 농담을 본질을 잘해요. 추구한다. 전반적으로 좀 본질을 추구한다. 재밌는 분이야. 네, 저는요 한평생을 임기응변으로 사는 놈이에요. 그날 걸리는 대로 사는 놈이에요. 그날 씨 어른데 그날 씨 훌륭하지. 그날 씨가 창업을 한다면 네. 지금 나이에 지금 시점에서 창업을 한다면 세다. 돈이 얼마 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정도면 창업의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진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없어도 한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2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 2억 이상? 아무리 없어도. 왜죠? 대부분 하는 게 바리스타로 좀 근무를 하다가 요즘은 뭐 이것도 흘러간 이야기가 됐지만 대회 관련돼서 이름을 좀 얻고 또 매니저, 점장 이런 일을 하다가 30대 초중반에 내 월급은 아직도 200만 원 언저리니까 먹고 살기 막막하고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데 그때 가지고 있는 게 뭐 그 대출까지 받아서 한다고 해도 5억에서 1억 5천 사이 정도지 않을까요? 5천에서 1억 5천. 네, 대부분이 하는 창업이 5천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고 여기서 얼마나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서 창업이 결정이 될 텐데. 근데 보통은 거기서 더 이상 대출을 못 땡기던데요? 그쵸. 그러니까 뭐 어영부영 해봐야 1,500만 원, 2천만 원 이런 거 받는 거 같은데. 아니면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뭐 신혼부부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1억대 중반을 맞추죠. 그냥 뭐 신용대출 하면은 뭐 네. 몇천 안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서 그거는 이제 내가 뭐 카페나 뭐 이런 걸 차리겠다, 매장을 하나 오픈하겠다 이 정도 개념인 건데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매장에서 돈을 벌어갖고 다른 매장을 또 오픈할 수 있느냐 이건 확률이 너무 낮고 아주 대박이 나지 않는 한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30대 초중반에 오픈을 하는 이유가 미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평생 일을 한다고 해서 평생 직장은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1억 5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15평 정도 안팎의 카페를 오픈하는 게 아닌가. 근데 2억 정도는 돼야 된다는 이유는 그래야 이제 그 다음 기반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야 뭐 하다못해 제조업이라도 하나 더 받아볼 수 있고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스텝 거기서 좀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 정도 생각인 거죠. 바로 반박하고 싶은 게 1억 5천이나 2억이나 그래요. 달랑 5천 그래. 5천만 원이면 그래도 로스터기 한 대 아닙니까? 리스하면 되지 뭐. 아씨. 근데 어쨌든 예전에는 조그만 매장이어도 열심히만 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근데 확률이 조금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내가 카페를 오픈한다는 건 내 주변 요 바운더리에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돈으로 그냥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확률상으로 시장은 더 넓힐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더 먼 곳까지 물건을 팔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하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로 가겠다고 하면 뭐 이쪽의 미래를 계속 보고 공부를 해왔다면 그렇죠. 또 가능한 일이고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저는 미니멈 3억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왜죠? 법인을 만들 거니까. 아...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작은 매장의 미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가능하지가 않다. 이를테면 이런 계산법이잖아요. 1억 5천을 가지고 5년을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투자금을 회수를 하려면 1년에 3천만 원씩은 벌어들여야 되고 1년에 3천만 원 번 거는 내 돈이 아니라 뭐 일종의 비용 같은 느낌으로 가야 되고 그랬을 때 그 15평 매장에서 일매출 할 수 있는 게 디저트가 없다고 하면은 30만 원, 맥시멈 50 아닌가요? 50에서 맥시멈. 60.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창업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거니까 30만 원. 그러니까 50에서 60만 원이면 매장 되게 바쁜 거예요. 되게 바쁘죠. 네,
되게 바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해방촌에 메시커피가 창업을 했잖아요. 네. 거기는 제가 알기로 이 업계에서 가장 또라이들인데 인생 자체도 또라이고 가치관도 또라이고 거기 창업 자금 2,800 보증금 포함. 그래서 나머지 1,800으로 창업을 했는데 거기에 에어컨비가 500.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1,300. 공사비, 머신 이런 거 다 합쳐서 1,300 이렇게 오픈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우리는 일종의 프리츠는 거지 컨셉이라고 하면 거긴 진짜 거지잖아요. 진짜 거지죠. 거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친구들이라 그거는 또 가능한 얘기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일단 창업 규모는 좀 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런저런 창업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가 약간 허무해지는 거는, 그래서 왜 하는데 이런 의문은 들어요. 왜 소비자가, 제가 소비자라고 가정했을 때 왜 내가 지갑을 열어서 당신에게 가야 되는데,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느낌? 근데 제가 3억이라고 했을 때는 이걸 풀기 위해서 갖춰줘야 되는 게 최소한에 있잖아요. 내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문장을 전달을 하고 싶어도 그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서 설득할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3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그런 사람이 만약에 진짜 너무너무 매력적이야. 막 털어댈 수 있어. 혹은 그 사람이 지갑을 열 자신이 있다면 그 돈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김병기는 5천만 원이어도 되죠. 아, 박근하는 한 1억 5천 정도 있어야 되고 저는 한 같은 매출을 얻기 위해서 저는 5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자기 겠거나 잘 되지 않습니까? 병기 씨는 3천이어도 될 거야. 걔는 그치. 머신 없어도 그걸 에스프레소라고 팔 수 있는 사람. 맞아. 구라의 진정성이 있어요. 맞아. 그런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로 구라를 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다 좋아해요. 그거하고 아내가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과 관계없이 그 주변에 아는 사람도 진짜 많고, 아니 이거는 심지어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다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결국에 창업하려면은 왜 이걸 해야 되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 다음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한다고 칩시다. 3억이라고 치고 어떤 거 할 거예요? 어떻게 이 창업을 계획을 세울 거냐는 거예요? 어떤 아이템을 갈 거냐는 거예요? 직접 해보라고요, 지금부터. 지금부터요? 혹시 저 자르거나 이럴 건 아니죠? 뭐 어떻게 잘라요? 가능하면 좋겠네.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을 형이 우리 이거 할 때 형이 했었나 질문을? 처음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쳤죠. 했었죠. 네.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질문이 좀 친절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질문도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는 왜 우리가 회사를 해야 되냐는 질문이었죠. 여기에 카페는 무지하게 많은데 근데 우리가 굳이 모여서 해야 되냐. 다들 저 빼고는 다 백수였고 저도 거의 계약직이었으니까 연말까지만 일하는 몇 개월 안 남은 시점이었는데, 뭐 대회 관련돼서 뭉치다가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뭐 창업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그럼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뭔가를 반대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인데 그게 뭐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아직도 기억나요. 그나 씨가 했던 이야기. 개 쌉소리죠. 이런 건 편집해 주실 거죠? 아니요, 아마 그대로 나갈걸요? 안 돼. 저는 교회 다녀요. 너무 뒤늦은 고백 아닙니까? 그때 그런 질문을 했고, 그때 얘기했던 최소 공배수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길게 일했던 사람이 그나 씨가 맞고, 그나 씨 같은 경우는 내가 당한 걸 안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불합리했던 게 없는 회사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되게 소극적인 목표긴 하죠. 적극적인 목표가 또 따로 필요할 거고, 그런 게 있었고, 그럼 울타리 얘기도 했던 것 같고. 예, 그게 그러면서 문턱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죠. 본인은 존나 불친절한데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프리책 시민협이 나오게 된 건데, 대부분 창업을 할 때 창업 교육을 나가본 적이 있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돈 버는데 내 돈을 써야 되냐? 나한테 뭘 줄 건데? 뭐 커피, 맛있는 커피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뭐 인사이트를 주거나 뭐라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커피는 대체되기가 쉬우니까요. 굳이 그 매장 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카페는 지천에 있잖아요. 조금만 더 멀어도 몇 걸음만 더 걸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안 갈 거란 말이에요. 똑같다면. 그러면 이제 갈 만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 그게 뭐가 됐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접근이긴 할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대회 이야기를 아까 했지만, 대회 때도 그렇잖아요. 박근하라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연관 단어를 계속 꼽아내는 거죠. 박근하라고 했을 때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나, 자기도 얘기해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얘기해보고, 그 중에서 뭐 10개, 20개, 30개 나오면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단어들도 나올 거고, 이게 나왔을 때 이 사람의 캐릭터가 잡히는 거잖아요. 글을 쓸 때 뭔가 컨셉이라는 게 나와줄 수가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설득력이 생기는 건데, 마찬가지겠죠. 하고 싶은 이야기 왜 해야 되나, 소비자에게 어떤 걸 전달할 수 있느냐는 것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가 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것과 관련돼서 저에게 되게 중요한 거는 누구랑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3억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 둘 중에 하나. 킴도 아저씨의 커피 볶는 집. 그동안 해왔던 인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1톤을 만들어내서 좀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1톤 해서 그런 거 납품하는 거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빵 공장. 킴도 아저씨의 빵야 빵야. 진짜 형 장명은 형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거. 아무튼 지금 생각하는 건 빵 공장. 이게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도 꽤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누구랑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겠죠. 그랬을 때 이제 킴도 아저씨의 커피 볶는 집은 제외를 하고, 이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머리 기르고 머리 묶은 다음에 플로우 로스팅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머리 이렇게 묶고 청바지 입고, 지금도 입었네. 그럴 때 이제 빵을 하는 사람들을 좀 섭외를 할 것 같고, 커피 하는 사람은 뭐 해봤으니까 다른 거 좀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가면 괜찮지 않을까? 또 프리츠에서 일하면서 3번을 핸드폰을 뒤져본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직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때려쳐야 되겠는데 누구 하고 하지? 이런 거죠. 그래서 핸드폰을 막 뒤져보면서 이 사람하고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이런 거 좀 고민을 해보면서, 실제로 이제 제가 창업을 한다면 지금은 누구랑 할지를 모르죠.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창업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인 사람을 가지고 섭외에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해서 2명이나 3명이나 모였을 때 이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시작하겠지. 하겠죠.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돈 벌어야죠, 이거밖에 없으면은 접을 거예요. 이걸로는 제가 설득이 안 되니까 소비자에게 설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지가 최소 공배수가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창업의 구체적인 실무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게 이제 컨셉이라고 하는 게, 보통 카페를 오픈하면 뭐 컨셉이 필요하다 이런 거 뭐 창업 관련한 곳에서는 매번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그게 저는 되게 허무한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도 얘기로 들리는데, 내가 듣기에는, 혹은 어떤 판매 전략 혹은 판매 아이디어 이 정도로 들리긴 하던데, 그러면 그 생각이 나온 근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어디서 왔냐는 거야. 그 생각이, 내가 그 아이디어를 낼 때까지의 과정이 어땠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컨셉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냥 그렇게 앉아갖고 머리 굴려갖고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오픈한 카페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 실제로 그게 다 성공을 했냐? 확률적으로 보면은 별로 높진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대부분 돈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거나 자랑질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거나, 그래서 나 이만큼 하지, 그거를 이제 포장은 이렇게 될 거예요. 소비자에게 좋은 커피를 전달해 주는 게 내 사명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 한 컵을 벗겨놓고 보면 나 커피 이만큼 안다? 이 정도라고 하면 그거는 오래 가기는 힘들겠죠. 물론 그 파워만으로도. 그죠? 몇 그게 년간? 있는 사람이라면. 아예 연예인급 같은 느낌의 연예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힘으로 쭉 밀고 갈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데, 뭐 일단 제가 창업을 한다면 그건 안 돼.
누구랑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으로 세 번째가 그 사람 모였을 때 왜라는 것도 하지만 뭐 하지? 이 고민도 같이 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순서가 바뀌어서 빵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해봤지만 실제 제가 창업에 들어가면 핸드폰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들을 한 2명에서 3명을 더 영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뭐 회사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법인으로 가고 뭐 주식을 어떻게, 지분을 어떻게 분배하고 이건 다 다음 이야기. 일단은 이 사람부터 가서 합숙 훈련을 하겠죠. 3박 4일 이 얘기만 주구장창 할 거야. 대충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감독이야. 그쵸? 딱 포지션이 감독이야.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래야지 설득이 되는데. 내가 어느 매장에 갔을 때도 제가 좋아하는 매장이나 자주 가는 음식점 하다못해 그러더라도 그게 설득이 돼야 될 거잖아요. 맛있는 데는 되게 많고 대부분 이제 맛있으니까 먹는 건데 그런 데는 단골까지는 안 되는 거고 뭔가 더 얻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창업의 기본이 정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목표 설정은 아직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하고 한다고 한다고 했을 했을 때. 감독 같은 느낌이 사실 내 구성원과 같이 일을 할 때 이 구성원도 설득을 시켜야 돼요. 설득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계속 끄집어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거는 내가 어떠한 하고 싶은 게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주입을 하는 느낌이 강한데 백지 상태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너 창업해서 뭐 할래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지금은 일하는 게 괜찮거든요. 실제로 뭐 제가 창업에 들어가 봐야지 이 고민은 시작이 될 것 같긴 해요. 계속 끄집어내보는 거죠. 실제로 원하는 게 뭘까. 근데 이제는 프레치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더 해봐야 되겠다는 거는 진짠가, 흔들리지 않을 건가, 그런 것까지도 일종의 검증 같은 걸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랬을 때 만약에 빵 관련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커피 로스팅은 안 할 거예요. 프레치에서 받아서 쓰고. 왜 로스팅을 하죠? 프레치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제가 그렸던 창업의 총론 같은 정도고. 근데 약간 플레이어블을 구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저라는 사람이 캐릭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플레이어를 구한다는 거는 일꾼을 구한다는 느낌과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죠. 그건 아니고. 저도 플레이어니까. 근데 아니 나 혼자 어떻게 소비자에게 계속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지?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나 씨도 그렇게 매력적이었으면 이 채널에 여성분들이 많이 벌써 이 10만이 됐겠지. 아니야 10만 말고 비율이 좀 맞았겠지. 근데 죄다 DM 받는 사람들 다 남자. 100% 남자. 소극적인 목표랑 적극적인 목표의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소극적인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슈가 소극적인 목표면 적극적인 목표는 긍정적으로 실제로 해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거는 박봉의 휴무 없고 휴가 없는 건데 이것을 없애준다고 해서 무엇을 이뤄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삶이 좀 나아지는 거지. 이 나아진 삶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가 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나 씨가 했던 거는 그 아주 작은 일부분 정도의 생각인 거죠. 방심하면 안 돼. 절대 방심하면 안 돼. Keep it on repeat. Tested by the motion. Loving this devotion. Live it up, live it up, live it up, sweet emotion. Every time, every night, you and I on a roll. Switch it up, switch it up, switch it up where I'm going. Stay on the fly just in time, know the right way to go. I'm on the road, it's my time, taking control of my life.
I need. Sipping